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이 사연은 제 지난날을 후회하는 반성문과 같은 글이에요.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네요. 매일매일 새롭고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에서 둘이 됐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재미나게 살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몇 주도 되지 않아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무뚝뚝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남편이었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어딜 놀러 가자고 해도 싫다. 뭐 먹으러 가자고 해도 싫다. 기념일도 뭐하러 챙기냐며 대충 집에서 밥 먹고 때우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혼 내내 우당탕탕 다투기도 하며 안 맞는 부분을 조율하려고 애쓰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난장판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다 그렇지 뭐 하며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맞춰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출장이 정말 잦았어요. 한 달에 반절 정도는 출장지에서 보내야 할 정도로 집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었죠. 그것 때문에도 한참을 다퉜어요. 남편은 제가 서운해할 때마다 나는 뭐 출장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먹고 살려고 가는 거잖아.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고요. 하긴 남편 말이 맞긴 했죠. 하지만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해주면 어디 덧나나요. 출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라도 잘 받고 연락도 잘 해주면 저는 전혀 외로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게 남편 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잘못이었죠.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불륜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과감하게 그 행동을 하게 됐고 그 일은 평생 동안 저를 발목 잡게 됐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직업이 있긴 했지만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떠났을 때마다 외로운 마음에 핸드폰을 붙잡고 SNS를 주로 하게 됐죠. TV 보다가 SNS 하다가 그리고 혼자 밥 먹다가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SNS로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잘 지냈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 혹시 나 기억나나?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뻔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제가 20대 초반 때 사귀었던 옛 남자친구였거든요. 워낙 어렸고 철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순수했고 때묻지 않은 사랑을 했던 그때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호기심에 답장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됐죠.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고 옛날 친구 다시 만난 느낌으로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내심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한때 연인이었는데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았거든요. 만남을 거절하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나는 가끔씩 옛날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 친구가 필요하더라고. 너도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 줘. 내가 말 건 게 부담이었다면 미안하고. 대화를 마치고 그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참 공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가 한창 예뻤을 20대 초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야말로 친구로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 부담 없이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딱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 차라도 한잔한다면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조금은 치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옛 애인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도 내가 미쳤지, 단단히 미쳤지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되돌릴까 수없이 고민했죠. 그래도 약속까지 잡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약속 장소까지 갔네요. 멀리서도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그쪽도 저를 먼저 알아봤는지 손을 흔들더라고요. 많이 어색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 사람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미준아, 넌 진짜로 하나도 안 변했다. 누가 할 소리.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야? 늙지도 않았네? 그대로긴. 자세히 보면 주름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워낙 노안 소리 듣고 살았잖아. 이제야 내 나이에 맞춰진 거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 어떻게 지내? 나야 똑같지. 달라진 거 없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아직도 기타 쳐? 배운 게 그것뿐이라. 그 남자를 처음 봤던 곳이 공연장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에 반해 인연이 이어지게 됐죠.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 남자는 아직도 낭만을 가지고 있구나. 그에 비해 나는 현실에 찌들어 사는구나 싶어서 약간은 씁쓸한 감정도 들었네요. 아무튼 그날 정말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웃고 떠들고 신나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왔네요. 집에 돌아오니 그 사람이 제 20대 초반 모습이 담긴 사진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볼살이 터질 것 같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 웃음이 나왔죠. 옛 소꿉친구를 만나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었네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은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억울한 듯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끝까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때 나한테 왜 헤어지자고 했어? 나 그때 진짜로 폐인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내 인생의 첫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너였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무슨 소리야? 난 여태껏 내가 차인 줄로만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나 그날 똑똑히 기억해. 비 오는 날 나 버리고 무심하게 가버렸잖아. 그리고 연락도 없었잖아.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핸드폰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잠깐 다툰 거였지. 이유도 생각 안 날 정도로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화나서 집에 갔던 거고. 너는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화가 많이 난 것 같길래 생각할 시간을 준 거지. 바로 풀어줬어야지.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잖아. 나는 그게 헤어지자는 뜻인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멀어졌던 거야. 그런 거였어? 오해가 있었네? 네가 많이 서툴긴 했지. 그때는 내가 많이 어리긴 했지. 첫 연애였는데 뭘 알았겠어. 호련이 가버리니까 나랑 헤어지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말았지. 그때 한번 붙잡았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 글쎄, 더 길게 사귀긴 했겠지? 그럼 지금 우리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까?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글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그때 감정과 상황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더라면 결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래, 정말 좋았지. 그래서 나는 그때를 가끔씩 후회해. 그 이후로 그만큼 마음을 준 여자를 만나지 못했거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진심이야. 인생에서 한 번쯤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잖아. 나는 그날이야. 너를 한 번만 더 붙잡아 볼걸. 그랬다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실 너한테 연락하는 것도 많이 망설였어.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많이 궁금했고 보고 싶었어. 가끔씩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고민도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을게. 이성을 잃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망설여지고 무섭네요. 불륜을 불합리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때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옛 애인과 만나서 담백하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지낼 거라는 건 그야말로 착각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묘한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렇게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됐고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생각들로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걸 잊고 웃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할 지경까지 이르렀죠. 예전엔 불륜 저지르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 당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불륜이라는 생각보다 풋풋한 로맨스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을 볼 때면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마주칠 수 없게 됐지만 그 또한 시간이 흐르니 덤덤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요즘 좀 신나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런 거 없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엔 출장 계획 없어? 있긴 하지. 이번 달 말에 좀 길게 가야 돼. 그래? 그럼 그 전에 얼른 세탁 맡겨야겠네? 짐도 내가 미리 좀 싸놓을게. 확실히 달라졌단 말이지. 뭐가? 예전엔 내가 출장 간다고 하면 죽상이더니 이젠 군말 없이 짐까지 싸준다고 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젠 나도 당신의 일을 존중해주기로 했어. 내가 출장이 좀 많긴 하지. 그냥 나 회사 때려치울까? 때려치우고 뭐하게? 우리 와이프가 날 먹여 살리겠지 뭐. 당신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그 나이에 회사 관두면 나중에 답도 없어. 일단 이 약 물고 다녀. 최소한 경력은 채워야 다른데 이직이라도 할 거 아니야. 가만 보면 참 냉정해. 허구한 날 출장 가느라 집 비우는데 이젠 서운해하지도 않는다 이거지? 서운할 땐 그렇게 화내놓고 이젠 쿨하게 받아주니까 그것도 싫어? 그러게. 내가 청개구리인가 보지 뭐. 정말 모순적이게도 불륜이 시작되고 난 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서운하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으니까 남편 쪽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역설적이게도 제 불륜이 저희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줬네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저는 옛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은연중에 제 이혼을 바라고 있었지만 차마 대놓고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절 존중해줬어요. 워낙 보헤미안처럼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낭만을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비혼으로 살 팔자인 걸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남편과는 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끌렸을지도 몰라요. 만나면 항상 예쁘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해줬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도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신기하게도 20대 초반의 그 시절처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실망하고 서서히 마음이 식어갔어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만나도 실패하게 되는구나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저희는 너무 달랐어요. 만나서 옛 추억을 나눌 땐 쿵짝이 잘 맞는 단짝이었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맞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너무 철없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잘 됐어도 우린 끝까지 영원하진 못했을 것 같아. 그 사람도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앞날을 응원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진 못했어요.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그야말로 옛 친구처럼 지내게 됐네요. 그때 다시 남편과 사이가 좋아져서 이제는 정말로 남편에게 집중하고 우리 관계를 위해서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죄의식을 품은 채로 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뜸 제 이름과 신상을 대며 제 핸드폰을 해킹했다고 해서 처음엔 친구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쪽에서 쉴 새 없이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눈앞이 캄캄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제 불륜 사진이었습니다. 분명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최근엔 정리한다며 지웠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은 분명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의문의 사람이 그걸 저한테 보낼 수가 있는지 정말로 해킹범이 맞나 싶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냐고, 왜 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목록 모두를 입수했습니다. 사진을 당신의 가족과 지인 모두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당장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고 해도 정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돈을 그대로 갖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은 절대로 남편과 가족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을 만큼 싫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핏기가 없는데 뭘. 어디 몸이 안 좋아? 병원 같이 갈까? 여보, 사실은...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아니야.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정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실망할 걸 생각하니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불륜 사진을 제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버린다고 하니 암담했어요. 그걸 막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그 사진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냥 다 폭로당하고 해외로 도망갈까 싶다가도 충격받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딸이 불륜녀가 돼 망신을 당하게 된 걸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해 하실까요? 해킹범이 나를 어떻게 알고 해킹을 했을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워낙 이런저런 범죄가 많이 생겨서 운이 나쁘면 당한다곤 하지만 이건 타깃이 분명하잖아요. 어쩌면 제 주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옛 애인이었죠. 그 사람이라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 핸드폰 비밀번호를 훔쳐볼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으니까 손쉽게 저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해킹범 너지? 네가 그랬지? 무슨 소리야? 해킹범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은 너밖에 없어. 자세히 좀 얘기해봐. 해킹당했어? 언제? 모르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기나 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건데? 핸드폰으로 문자 온 거 눌렀어? 링크 같은 거 클릭했어? 나도 몰라. 기억조차 안 나. 지금 그 사람이 나더러 돈을 요구했어. 안 그러면 지인들한테 사진들 모두 보내버리겠대. 나 어떡해? 괜찮아. 일단 진정해. 돈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마련해 볼게. 같이 해결해 보자. 그 사람이 해킹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날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해킹범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 사람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이도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바로 자비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너무 화나고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 돌아오는 거구나. 착하게 좀 살 거라며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협박을 받을 건덕지가 없었을 것이고 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협박범은 저를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자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그 협박범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사진이 떠도는 걸 어떻게 해서든 막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겁이 났어요. 제 비밀을 알게 돼 모두가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가상화폐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통로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가상화폐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딘가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제가 워낙 컴맹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점차 늦어지자 해킹범도 답답했는지 현금으로 달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장소를 알려주더니 거기다가 놓고 가면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지켜보고 있을 거니 만약 경찰을 대동한다면 돈도 잃고 신뢰도 잃게 될 거라며 단단히 협박을 하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의 출장 날짜가 잡히게 됐어요. 그때만큼은 남편의 출장이 반갑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은밀하게 돈을 구해서 전달하면 모든 게 끝이 날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만 끝나면 정말로 가정에 충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해킹범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불륜을 들킬 수 있는 시한폭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장을 가자마자 돈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하니 좀 달라고 사정하니 더는 묻지 않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 표정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나 봐요.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울면서 꼭 갚겠다고 믿어달라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돈을 구하고 이리저리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범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뒤늦게 확인했더니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 당신 남편한테 지금 사진 전송 버튼 누르려던 참이야. 3분 안에 답장 없으면 눌러버릴 거야.